누가 될지 결론은 모르지만 서점에서 요 후보의 책이 상당히 역주행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점에서도 이준석 돌풍, 2030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교보문고 주간 6월 2일에서 8일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이준석 후보가 2019년에 출간한 공정한 경쟁이 전주 대비해 판매량 80%가 증가해서 역주행. 주요 구매 독자층이 남성이 81.8%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 중에 20, 30대가 44.8%라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다면 확실히 남자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도 절반이 20, 30대 젊은 층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좀 보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전 자유당, 공화당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역사상 대표가 저런 사람이 된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보수 정당의 대표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50대 이후의 그러한 그 기득권층이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다 50대 이후의 기득권 그 세력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그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누가 지지하느냐 젊은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이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가 나오겠지만 결과가 흥미진진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요즘 책들 많이 쓰시는데 이 전당대회 열기와 책 판매량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한 관심 또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관련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쓴 책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교보문고라다 이런 어떤 그 대형 서점에서도 매대를 정리할 때 어디에 책을 앞에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도 점차 말하자면 이준석 최고, 전 최고의 책도 뒤에 있다가 찾는 사람이 생기니까 앞으로 더 매대 이게 뒤에 있다가 점점 앞으로 간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만큼 센세이션을하고 다만 20대의 남성들의 지지는 지난번 서울시장 때부터 드러났었어요. 말하자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투표율에서도 20대 남성의 70%가 오세훈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현상으로 잘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잘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대선 직후에 열리게 될 지방선거에도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기자, 대선 직후에 열릴 이 지방선거에서는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가져갔잖아요. 제주, 원희룡 지사는 이제 대권 출마했기 때문에 제주도 공석일 거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 자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박정아 전 대변인이 강원 원주에서 지난번 도전했지만 당장 강원도지사 자리도 큰 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거를 당대표가 이제 공천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렇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에서 공천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굉장히 입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고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당대표나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당대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도당에서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앙당에서 나중에 취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문제는 어쨌든 지방선거라는 게 가장 많은 후보들이 뛰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각 정당의 풀뿌리 조직들을 이제 정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건 굉장히 전국적인 조직들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기회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새로 뽑힐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단합된 조직력을 통해서 대선도 치르고 그 대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굉장히 역대 당대표에게 주어졌던 과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과제가 이번 당대표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자?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대회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총선인 거죠. 대선은 사실은 당대표의 선거가 아니라 대선 주자의 선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가 주인공이고 당대표는 대선 관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당내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선 관리를 무난하게 끌고 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인 거고 그런 점에서 대선은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의 몫인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 지방선거가 너무 바듯하게 붙어 있어서 예.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고도로 연동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가장 중요한 뭐 당대표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거죠. 정당이 그야말로 정당뿐이나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이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영에서 대선 주자 못지않게 주목받는 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표가 선출된다는데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최저로 돈을 쓴 선거가 될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준석 대표는 사무실도 열지 않고 했다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더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대표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고위원 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을 쓰고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큰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좀 획기적인 선당대회로 아마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